서고 속에 감춰진 피의 기록. 15년 전 금단의 문이 열린다. 좁혀오는 죽음, 이제 멈추면 끝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양의 밤은 이미 깊을 대로 깊어 달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는 이 여인, 바로 25살의 의녀 설아였습니다. 놓치지 마라! 저 여자를 잡아라! 뒤편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더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쉴 여유도 없이 골목을 걷고 또 걷고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편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이걸 반드시 전해야 해. 반드시.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선 순간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높다란 돌담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횃불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 말들의 거친 울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설아는 재빨리 담벼락 틈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심장 소리조차 들킬까봐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횃불이 지나갑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설아는 낡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위험한 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의 아침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작은 한의원 마당에서 설아는 이른 아침부터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건조된 약초들의 은은한 향이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당귀, 청궁, 백작약. 설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약재들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의원은 작고 소박했지만 이 골목에서는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병, 특히 남자 의원에게는 차마 말 못할 은밀한 병을 고쳐주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었거든요. 설아야. 마당 안쪽 방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유상궁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여인은 젊은 날 궁중 내의원에서 의술을 익히고 은퇴 후 이 작은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굳은 표정 뒤로 따뜻한 마음씨를 감추고 있는 설아에게는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김참판 댁에서 사람이 올 게다. 부인이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구나. 약재 미리 챙겨두거라. 이미 준비해두었습니다. 스승님. 설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상궁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의술에 있어서만큼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맥이 읽힌다는 이 아이를 유상궁은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때 한의원 쪽문이 삐걱 열리며 젊은 남자가 큼직한 물동이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설아 누이, 물 끼러 왔습니다. 한서방이었습니다. 30 초반의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이 한의원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기로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지요. 고맙습니다. 한서방.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방은 슬쩍 설아를 바라보다 이내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설아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설아야, 유상궁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귀한 집안일수록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은 법이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은 밖에서 함부로 입에 담지 말거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설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경고였는지를. 설아는 약상자를 들고 김참판 댁으로 향했습니다. 두툼한 기와담장의 소슬대문. 한눈에 봐도 넉넉한 살림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설아는 잠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 한쪽에 화사하게 핀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꽤 무거웠습니다. 나인들의 발걸음도 그들의 눈빛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의녀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나인이 설아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화려하게 꾸며진 방 안에 한 여인이 자리보전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곱게 차려입었지만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나인들은 모두 물러나거라. 부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나인들이 물러나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설아와 부인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진맥을 봐 드리겠습니다, 마님. 설아가 부인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잠시 후 설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맥이 이상합니다. 아픈 사람의 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맥박의 미세한 불규칙함은 설아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님, 몸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알아버렸구나. 설아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제발 비밀을 지켜다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곧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방 안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마님, 그런 약은 몸을 크게 해칩니다.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소. 부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달리 방법이 없으니 남편 어르신은 후사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요. 차라리 내가 병이 들어 죽으면 어르신이 새 부인을 들이실 수 있으니 그게 낫지 않겠소. 설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 여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집에 태어나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쳐도 자신의 운명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설아는 말 대신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마님, 몸을 해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부인이 재빨리 손을 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의녀, 약을 지어다오.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한의원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 부인의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람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비밀이라고 꼭꼭 숨겨두어도 어느새 새어나오게 마련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양 양반과 부인들 사이에 슬금슬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으셨소? 서촌 쪽에 젊은 의녀가 하나 있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지요? 비단 가게 앞에 모인 귀부인들이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속삭였습니다. 여인의 병은 여인만이 안다고 하지 않소. 남자 의원한테는 차마 말 못할 것들이 있잖소. 맥 짚는 손끝이 예사롭지 않다 하더이다. 김 참판 댁부인도 그 의녀한테 약을 받아 드신다 하지 않소? 소문은 물이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닿는 곳마다 설아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의원은 분주했습니다. 설아는 촛불을 켜놓고 책상 앞에 앉아 약 봉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온 것, 저 집에서 보낸 것, 증상은 이렇고 약재는 저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상궁이 방으로 들어와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설아야, 내 소문이 꽤 퍼진 모양이로구나. 황송합니다. 스승님, 황송할 것 없다. 실력으로 얻은 것이니 그런데 유상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귀한 집안일수록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단다.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때로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하지. 설아는 고개를 들어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혹시 이판서 댁 말씀이십니까? 유상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댁에서도 사람이 왔더냐? 아직은 아닙니다만 어딘가에서 그 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상궁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야, 그 댁에서 연락이 오거든 나에게 먼저 말하거라. 그 댁은 보통 집이 아니니.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설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그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높이 뜨기도 전에 한의원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내종이었는데 허리를 깊이 굽히며 화려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이판서 가문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판서 어르신댁 부인께서 의녀님을 친히 청하십니다. 봉투를 받아든 유상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아도 옆에서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시에 방문하겠다고 전하거라. 사내종이 물러난 후 유상궁은 설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설아야, 잘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판서 대감은 이 나라 조정의 실세 중 실세시다. 그 댁 부인은 내가 궁에 있을 때도 소문이 자자했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아름다우시고 총명하시고 그리고 유상궁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시다. 절대로 그 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입 밖에 내지 말거라. 그분 앞에서는 아는 척도 눈치채는 척도 하지 마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설아가 이판서 댁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삼중으로 된 소슬대문,
끝이 보이지 않는 기와 담장, 대문 양쪽을 지키는 위험 있는 석상들. 이것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나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이 또 있고 행랑채가 있고 연못이 있고 별채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치 미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안채 깊숙이 부인의 처소 앞에 도달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 안에 있는 여인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 옥 비녀를 꽂은 단정한 머리, 그리고 눈. 그 눈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내가 소문난 의녀로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송합니다, 마님. 설아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마당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딸. 네, 마님. 그런데 큰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그 아이를 좀 돌봐주었으면 한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모두 이 댁 안에서 죽는 것이다. 알겠느냐? 설아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부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매일 이 댁에 왔소. 며느리를 돌보거라. 설아가 처소를 나와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부터 설아는 매일 이판서 댁을 드나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설아와 나이가 비슷한 25살의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몸이 긴장으로 뭉쳐있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집안의 눈치를 보느라 몸이 먼저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정성껏 약을 지어주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설아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설아가 약을 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의녀 잠깐 나를 따라오너라. 부인은 설아를 집 뒤편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쌓인 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약재 목록이 여기 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가져가거라. 설아가 부인이 내밀어주는 두툼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넘기던 설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록에는 일반적인 약재뿐 아니라 절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나 독성이 강한 약재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보통 집의 몇 배는 되는 양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마님, 이것은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진 그 눈빛이 설아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이 한 발짝 설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보고 알게 된 것은 모두 이 댁 안에서 죽는다고 했다. 기억하느냐?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행히 부인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의원으로 돌아온 설아를 유상궁이 맞이했습니다. 설아야, 얼굴빛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승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설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방에 홀로 앉은 설아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많은 독약은 무엇에 쓰는 것일까? 설마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자 좀처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인은 설아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재를 시전에 가서 구해오너라. 저 며느리에게 이것을 먹여라.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해라.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돌보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먹이라는 약재 중 일부는 설아가 처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따로 내미는 것들이었는데 설아가 보기엔 도무지 아이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마님비 약재는 어디서 나온 것이옵니까? 제가 처방한 것이 아니어서. 부인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처방한 것인지 아닌지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먹이라면 먹이는 것이다. 하지만 마님, 이 약재는 과하게 쓰면 오히려. 설아야. 부인이 설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내 스승이신 유상궁. 그 분이 운영하시는 한의원 말이다. 한양에서 유명한 곳이지. 그런데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한의원으로 돌아오는 길, 설아는 어둑어둑한 골목을 홀로 걸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내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구나. 설아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과 한의원을 지키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서방은 설아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돌아올 때면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웃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서방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서방은 멀리서 설아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이판서 댁까지.
그리고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설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 무거운 발걸음,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표정. 한서방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한의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설아가 마당에서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아 누이, 설아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한서방 아직 안 주무셨어요? 누이 걱정이 되어서요. 이판서 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설아는 잠시 한서방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며느리 진료가 좀 복잡해서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한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흠칫했습니다. 저는 설아 누이를 오래 봐왔습니다. 누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설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저 무서워요. 더 큰 비밀. 사건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이판서 댁에서 며느리의 약을 다리던 설아는 늦은 시각까지 그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면 가져다 주어야 했거든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별채 부엌에서 홀로 불을 지키던 설아는 어느 순간 복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15년 전 그 일은 이제 완전히 묻혔습니다. 증거라 할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단 한 조각도?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웃음소리.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집안은 영원히 안전하다. 죽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라. 설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죽은 사람, 15년 전 그리고 증거. 이 세 개의 단어가 설아의 머릿속에서 엉켜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여인의 죽음은 당시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증명할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잠잠한 것이 아니겠느냐. 15년이 흘렀으니 이제 더 이상 캐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겠지.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설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15년 전에 누군가가 죽었다.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 그리고 지금의 부인이 그 죽음을 알고 있다. 설아는 전부 이해했습니다. 저 많은 독약, 그 정체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설아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달리듯 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놓은 방 안에서 설아는 무릎을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해야 할까? 들은 것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그러면 스승도 한의원도 지킬 수 있다. 나 자신도 안전하다. 하지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15년이나 진실이 묻힌 채 억울해하고 있을 그 영혼은 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서방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설아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설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그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독약 목록, 부인의 위협,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엿들은 대화까지. 한서방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설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이, 한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서방, 그러면 스승님이 위험해져요. 한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이, 이대로 있으면 누이는 평생 저 부인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설아는 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설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 찾아야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위험한 결심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판서 대감이 조정일로 사흘간 집을 비운다는 정보를 한서방이 어떻게든 알아냈습니다. 부인도 그날 저녁 친척 댁 잔치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밤이 기회였습니다. 한밤중 설아와 한서방은 이판서 댁 담장 앞에 섰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주위는 어두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서방이 속삭였습니다. 네, 한서방이 먼저 담장을 넘었고 설아의 손을 잡아 올려주었습니다. 둘은 인기척 하나 없이 별채로 향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들고 최대한 몸을 낮춘 채로 별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한서방이 꺼낸 철사 하나로 조심조심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설아는 등불을 높이 들고 문서함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15년 전이면 여기 이 구역일 것 같아요. 오래된 문서함들이 가장 깊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툼하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도록 열어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설아가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재산 문서들이었습니다. 다른 함을 열었습니다. 족보였습니다. 또 다른 함. 그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목함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이 슬었습니다. 한서방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리자 힘없이 열렸습니다. 안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손을 떨며 하나를 집어 펼쳤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갈수록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이판서댁 전 부인이 자신이 죽기 직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한서방,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의 부인이 당시 첩이었던 민 씨가 전 부인을 독살했어요. 이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독의 종류, 방법, 심지어 공모자 이름까지. 한서방이 편지를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도 굳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네, 설아가 편지를 품 안에 넣으려는 순간
별채 문이 쾅 열렸습니다. 횃불이 쏟아지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판서 댁 집사가 서너 명의 사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거기 꼼짝 마라. 설아와 한서방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설아는 그 틈을 타 뒤편 창문으로 달렸습니다. 누이, 먼저 나가십시오. 설아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다시 달렸습니다. 잠시 후 한서방도 쫓아 나왔습니다. 둘은 함께 담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설아는 품 안의 편지를 꼭 붙잡으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와 한서방은 밤새 달려 마침내 한성부 형조가나 앞에 섰습니다. 둘 다 숨이 거칠었고 옷은 흙이 묻었고 얼굴은 새벽빛 아래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형조판서 어르신을 뵙고자 합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은 새벽에 무슨 일이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있습니다. 15년 묵은 살인 사건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지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형조판서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깨워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15년 전 이판서 댁에서 일어난 살인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형조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 편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설아가 품에서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형조판서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럽던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네, 어르신. 저는 의녀입니다. 이판서 댁에서 며느리를 진료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형조판서는 오래도록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죽음. 당시에도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판서의 권세 앞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날부터 형조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판서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숨겨진 약재들, 편지들, 증인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판서 댁 부인이 15년 전 정실 부인을 독살한 사건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형조가나 담 밖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 끝에 부인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젊은 날 이판서 댁에 첩으로 들어갔던 민씨. 그녀는 정실 자리를 원했습니다. 권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정실 부인을 천천히 죽였습니다. 독을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날 설아는 멀리서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죄인의 옷을 입은 부인은 더 이상 그 차갑고 아름답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20년을 누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설아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인을 미워해야 할까요? 불쌍해해야 할까요? 어찌되었든 15년 전에 억울하게 죽어간 전 부인의 한은 이제야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아내의 죄를 알고도 15년간 침묵한 죄로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아 먼저 간 첫 번째 부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15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의원 마당 울타리 너머로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설아는 마당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서방이 약재 상자를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유상궁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며칠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판서 댁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의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진실을 밝힌 의녀, 정의로운 의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설아야, 유상궁이 불렀습니다. 네, 스승님. 고생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설아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서방이 다가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누이, 네, 한서방이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설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봄밤이었습니다. 살구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설아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서방의 얼굴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양의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설아와 한서방은 어느덧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판서 댁 사건 이후 조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조판서는 여성들을 위한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고 의녀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상궁은 나이가 들었지만 더욱 바빠졌습니다. 젊은 의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설아도 유상궁 곁에서 후배 의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진맥을 볼 때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어린 의녀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들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설아는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서방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지붕들, 저 집집마다 살아가는 사람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한서방, 네, 누이. 설아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누이라고 부르시네요. 오래된 습관이라서요. 둘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오늘도 아픈 사람이 있겠지요. 있겠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서방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양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설아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의녀 설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녀가 내디딘 한 걸음, 진실을 향해 내달렸던 그 용기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